안녕하세요. 재택꿈입니다. 저는 10년간 대기업, 중소기업, 스타트업을 다녀봤는데요. 동료들이 대기업에 엄청난 환상을 가진 걸 보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일단 대기업은 제가 두 군데 6년 반 정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건 저만의 의견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기업만 가면 연봉이 높아지겠지?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다 연봉이 높은 건 아니고요. 이름만 번지르르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죠. 또 직군에 따라 차이도 큽니다. 사실 연봉이 높으면 높은 대로, 낮으면 낮은 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보통은 연봉이 높으면 부작용이 없을 것 같잖아요. 근데 갑자기 큰 월급을 받게 되면 씀씀이가 장난 아니게 커지더라고요. 제 선배는 신용카드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빚기도 했고 회사 주차장에 외제차도 되게 많이 보였어요. 그리고 사람들이 차도 좀 자주 바꾸는 편이었고요. 또 회사 건물이 되게 번쩍거렸는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옷도 되게 잘 입고 다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원래는 늘 지하상가에서만 옷을 샀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는 백화점에서도 옷을 가끔 사게 되더라고요. 제가 한때는 회사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물건을 좀 많이 사재끼던 시절이 있었거든요. 상사가 진짜 예민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때 겨울 인센티브가 5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. 근데 제가 진짜 정신이 나가서 합금 비용으로 500만 원 중에 380만 원을 쓴 적이 있어요. 뭘 샀냐 하면 네, 이쁘고 비싸고 조그만 당시에는 고생한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 수준에 안 맞는 과소비였던 것 같아요. 나중에 알았지만 과소비도 자해의 일종이라더라고요. 본인의 경제적 자산을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정감에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요. 1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4년간 부업을 거쳐 퇴사를 한 재택꿈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. 대기업 사람들은 퇴사 생각 안 하겠지? 점심에 커피 마시면서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 늘 회사가 혐오스럽다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더라고요. 연차가 쌓일수록 심해졌는데요. 사람들 대화 내용은 보통 주식 얘기, 부동산, 연예인 얘기, 정말 재밌는 일 해보고 싶다, 출근 싫다 이런 거였는데요. 특히 저는 회사가 싫다는 말에 공감은 정말 했는데 티를 내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왠지 내 치부를 들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그냥 적당히 동조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회사다 하면서 세뇌를 하며 다녔어요. 하지만 다들 입 밖에 내지 않을 뿐 똑같이 느꼈죠. 이렇게 살기는 싫다. 심지어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약 먹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. 이런 내용은 서로 떠벌리고 다닐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. 근데 그냥 진짜 친한 사람끼리는 아름아름 서로 요즘 병원 다닌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힘들어도 근데 아기가 있는 경우 아니면 가족 책임질 부양이 있으면 그만둘 수가 없죠. 대기업 중에서 특히 머리 많이 쓰는 직종 사람들은 나 그냥 단순 노동 업무 하고 싶다 이런 말도 진짜 자주 하더라고요. 그냥 퇴근하고 나면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싶다. 사람이 뇌를 쓰는 게 에너지가 진짜 많이 쓰이니까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제 경험 한정인데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미 업계 탑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가 사실 세니까 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연봉은 비슷한데 일은 좀 더 편한 곳이 없나 해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지금보다 높은 자리로 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. 지금 이 회사에서 대리면은 다른 회사에 가서 과장 정도로 승진을 해보고 싶다든지. 근데 제 주변에는 사실 그냥 회사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대기업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. 저는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한 달 동안 잠을 거의 못 잔 적이 있었어요. 대기업을 다니면 행복하겠지? 물론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이 좀 안정적이니까 미래를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보장된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. 또 보통 우리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시간 외에도 출근 준비하고 지옥철 타고 눈치 보고 회식하고 야근하고 이런 시간 다 포함하면 평일에 4시간은 3시간도 안 되죠. 전 또 일요일에는 늘 약속을 못 잡았어요. 왜냐면 다음날 출근이니까요. 근데 다음 월요일을 위해 일요일을 완전히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업무의 연장선이라더라고요.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입 밖으로 늘 지겹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. 출근하는 게 형벌 같았거든요. 답답한 공간에 갇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게 과연 인생인가?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. 대기업 사람들은 다 일을 잘하겠지? 이것도 제 경험 한정인데 대기업 사람들이 일을 잘할 확률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. 이건 정말 제 개인 의견인데 일단은 스펙들이 좀 좋은 경우가 많았고 또 배울 점이 많거나 일을 정말 잘해서 너무 멋있게 느꼈던 분들도 많았어요. 대기업 입사 시험이 까다로워서 그랬는지는 몰라도요. 하지만 어디나 케바케가 있고 저 사람 도대체 이 회사 어떻게 들어왔지 싶은 사람도 간혹 있었어요. 물론 저 역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요.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백이라고 하죠. 인맥으로 들어오는 분도 가끔 있었는데요. 친인척이라든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어디나 그렇죠. 또 승진 같은 경우도 꼭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부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.
일을 아무리 잘해도 정치질 못하면 잘리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일을 못해도 아부만으로도 잘 올라가더라고요. 저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안쓰러움과 동시에 좀 환멸감도 좀 솔직히 느꼈던 것 같아요. 저렇게까지 해야지 승진을 할 수 있나? 아니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?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조건이 좋을수록 그만두기 어렵다. 저는 몇 년간 집안 가장 역할을 했었는데요. 근데 대기업에 붙고 나니 저희 집의 삶의 질이 몇 배는 올라가더라고요. 상품권이 집에 굴러다녔고 복지 포인트라는 것도 받아서 생필품도 샀고 매달 문화비가 나와서 영화나 책도 볼 수 있었고 우리 사주도 주고 여행 제휴도 되고 일도 잘 맞아서 정말 행복했어요. 딱 3년까지는요. 퇴사하고 싶다는 말에는 퇴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면이 숨어 있죠. 요즘 사람들의 퇴사는 뭔가 쿨하고 즉흥적인 것처럼 느껴지죠. 하지만 저처럼 집안 가장이었거나 책임질 게 많은 분들이라면 과연 쿨하게 퇴사가 될까요? 사실 내가 회사 월급보다 많이 벌어야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월급이 차라리 적으면 모르겠는데 많으니까 오히려 내가 어디 가서 이 월급보다 많이 벌 방법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조건이 좋을수록 그게 내 발목을 잡더라고요. 대기업 오려고 초중고대 거쳐서 10년 이상을 투자했으니까요. 저는 인생을 대충 산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낸 대가가 겨우 이런 거라니 싶어서 너무 자괴감이 든 적도 있어요. 언제까지 출근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? 여태도 힘든 걸 계속 견디면서 살았는데 언젠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좀만 더 오면 도착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산 넘어 산이 또 있는 느낌이었어요. 출퇴근길에 무슨 연예인이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내 인생과 비교를 하게 됐어요. 또 연차 휴가를 낼 때 쇼핑몰에 사람이 정말 많아서 도대체 이분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항상 물어보고 싶었죠. 다른 대기업은 다를까? 전 자취를 했었는데요. 부끄럽지만 집이 완전 난장판이었어요. 자취가 힘들고 내 인생 챙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회사가 싫은가 싶어서 자취를 그만두고 다른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요. 이 대기업도 제가 3년 정도 찜해놓던 회사였어요. 근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더한 거예요. 업무 난이도 극상에 또 특이한 게 여기는 야근 금지였거든요. 근데 야근을 안 시키는데 업무량은 정말 많았거든요. 그러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더 압박당하면서 일을 하고 늘 바늘 위를 걷는 느낌으로 되게 예민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감시하는 분위기 그리고 조금의 실수도 서로 용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칼 같은 분위기였어요. 아니 여기도 안 맞잖아. 그냥 회사가 안 맞나? 근데 어느 회사를 다니든 간에 일단 회사 시스템이랑 나랑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. 그런데도 그냥 바로 회사로 투입된 게 잘못이었다고 생각을 해요. 학교 교육 시스템이 왜 수능, 입시, 취직 이 루트만을 가르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회의 기득권 입장에선 우리가 사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새로운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. 근데 학생들을 직원으로 교육하면 라이벌이 아니라 내 밑에서 일할 사람들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런 기득권층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이유에서 학교 시스템이 비슷한 걸 가르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 사실을 늦게 깨달아서 10년을 일했는데도 회사가 싫은 거면은 그냥 내가 회사 시스템이 안 맞나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. 그리고 다른 대기업에 가봐도 똑같겠다고 생각을 했죠. 허무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영상의 결론은 그거예요. 어느 회사나 비슷하다. 덜 지옥과 더 지옥이 있었을 뿐이다. 네,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? 저는 퇴사하려고 부업을 돌렸고 지금은 퇴사를 했습니다. 지금 약 1년 됐는데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습니다. 제 일을 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채널이 재테크꿈인 거겠죠? 네. 퇴사하려고 미친 듯이 재테크 한 건데요. 뭐 제가 경제적 자유 이런 걸 누렸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지금도 매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지만 확실한 거는 저는 정말 행복해요. 지금은 제 인생에 자율성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요. 친구들은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다니는 친구들이 99%예요. 저처럼 딴 거 한다고 나간 사람은 못 봤어요. 유튜브에서만 봤지. 저도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하던 거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저는 회사가 너무너무너무 싫었어서 이제 그만두게 되었죠. 그 덕에 지금의 프리랜서 생활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걸 알아서 오히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결론은 조금 슬프지만 그래도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